채화영이 죽으림을 다해 숨겨온 오복길 살해의 증거. 그 메모리 카드 안에는 채화영 본인조차 존재를 몰랐던 두 번째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영상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채화영의 충견이라 불리던 이강혁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강혁이 채화영 몰래 이 메모리 카드를 빼돌렸다는 사실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충성의 탈을 쓴 남자가 벌이는 소름 돋는 이중 플레이, 돈가방을 들고 나간 채화영이 당하는 굴욕, 강백호와 오장미의 전격 추격, 그리고 이 모든 걸 남몰래 지켜보는 염산월의 번뜩이는 눈빛까지. 여기에 마서린으로 위장 잠입 중인 오장미가 마주하게 될 가슴 찢어지는 딜레마, 그리고 엄마 정숙희와의 눈물의 재회까지. 오늘 이 예상 줄거리를 끝까지 보시면 다음 회가 기다려져서 밤잠을 설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채화영의 신복 이강혁이 처음으로 채화영을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채화영의 목숨줄과 다름없는 메모리 카드를 손에 넣는 방식으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이강혁은 오복기를 처리한 이후 채화영의 명령으로 현장 주변 CCTV를 전부 확인하고 삭제하는 뒷처리를 맡았었는데요.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 매섭고 예리한 눈빛, 채화영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의 신복이었으니까 당연히 완벽하게 처리했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채화영도 당연히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이강혁은 현장을 정리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폐건물 외벽에 소형 보안 카메라 하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카메라가 채화영의 범행 장면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던 겁니다. 채화영이 오복길에게 다가가는 장면, 오복길이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채화영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화질 좋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당연히 이 영상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채화영을 위해서, 채화영을 여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강혁의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단 한 번만 누르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이강혁은 최근 들어 채화영에 대한 감정이 미묘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이강혁은 지난 수십 년간 채화영을 위해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뒷거래, 위험한 협박,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의 목숨까지. 이강혁이 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은 단 한 번도 이강혁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쓰고 버리는 도구, 시키면 하고 끝나면 돌아서는 기계. 이강혁이 목숨을 걸고 오복기를 처리했을 때 채화영의 반응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했겠지.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걱정은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의 가슴 한가운데에 못이 박히는 느낌이었는데요. 그 못은 하루하루 더 깊이 박혀갔고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을 찐으로 사랑했습니다. 감히 채화영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대놓고 사랑 고백 한번 못하고 여신으로 받들어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비뚤어지고 있었습니다. 존경은 분노로, 경외는 두려움으로, 사랑은 집착으로. 이강혁의 내면에서 상반된 감정들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사랑은커녕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다. 나는 이 여자에게 개다. 충실한 개. 그런데 개도 주인에게 버림받으면 이빨을 드러내는 법이다. 이강혁은 결국 메모리 카드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몰래 빼돌렸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채화영이 자신을 버리려 할 때 이 카드 한 장이면 채화영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강혁이 예상치 못한 것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던 이강혁은 오복길 살해 영상 외에도 다른 파일이 하나 더 저장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파일은 훨씬 이전에 녹화된 오래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한 이강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채화영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마동석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마동석 건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그날 알리바이만 확실하게 만들어놔. 이 한마디가 이강혁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마동석, 마대창 회장의 하나뿐인 아들.
인정 많고 누구에게나 따스했던 젠틀한 모범생. 운명 같은 여자 정숙희를 사랑했던 남자. 오장미와 마서린의 친아버지. 어느 날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려 세상에서 사라진 그 남자. 그 마동석의 실종에 최화영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이 작은 메모리 카드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강혁은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오복길 건은 자신이 직접 실행한 일이니 뻔했지만 마동석 건은 이강혁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최화영의 과거 범죄였거든요. 최화영이 며느리의 탈을 쓰고 마대창 회장의 곁에서 조신하게 살아온 그 세월 동안 뒤에서는 남편을 실종시키는 짓까지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강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최화영이라는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위험한, 아니 무시무시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도 처리하고 오복길도 처리했어. 그러면 나도 언젠가 필요 없어지면 오복길처럼 될 수 있다. 이강혁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최화영을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자신마저 지울 수 있는 괴물이라는 사실. 이강혁은 생전 처음으로 최화영이 무서워졌습니다.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공포, 배신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비뚤어진 사랑. 이 세 가지 감정이 뒤엉킨 이강혁은 결국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를 내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뒷거래를 하며 알게 된 전과자 한 명에게 메모리 카드의 복사본을 넘기고 그 전과자를 협박범으로 세운 겁니다. 최화영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라. 낮 12시까지 돈가방을 가지고 혼자 나오라고. 메모리 카드와 맞교환하겠다고 해라. 이강혁의 계획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최화영이 돈을 가지고 나오면 협박범은 돈만 들고 도주한다. 메모리 카드 원본은 이강혁이 따로 보관한다. 최화영은 메모리 카드가 여전히 협박범 손에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러면 이강혁은 최화영 앞에서 제가 반드시 그 협박범을 찾아 메모리 카드를 되찾겠습니다라며 충성스러운 신복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강혁은 최화영의 범죄 증거를 손에 쥐면서도 최화영에게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신복으로 남게 됩니다. 최화영은 이강혁 없이는 메모리 카드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이강혁은 영원히 최화영 곁에 있을 수 있는 구조. 양쪽 모두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소름 끼치는 이중 플레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최화영은 협박 문자를 받고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히 누가 나를 협박해. 드림호텔 대표이자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이자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 최화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자에 첨부된 영상 캡처 한 장을 확인한 순간 최화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오복길이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최화영은 즉시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혁아, 현장 CCTV 전부 처리했다고 했지. 이강혁은 내심 심장이 뛰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완벽하게 태어냈습니다. 네. 제가 전부 확인하고 삭제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카메라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최화영은 이를 꽉 물며 말했습니다. 빨리 알아봐. 이거 잘못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전화기 너머로 최화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자리에 앉아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최화영은 이강혁을 의심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위험성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마대창 회장에게 알릴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 이 메모리 카드가 마대창 회장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최화영의 인생은 그대로 끝장이었습니다. 결국 최화영은 협박범의 요구대로 돈가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드림호텔 대표의 비자금 중 일부를 빼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현금을 챙겼습니다. 최화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대창 회장 앞에서는 조신한 며느리 역할을 해내면서 뒤에서는 살인의 증거를 숨기기 위해 돈가방을 싸야 하는 이 아이러니. 최화영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까지 협박 따위에 무너질 내가 아니야.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다운 결기였습니다. 낮 12시, 지정된 장소. 혼자. 과연 이 만남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약속된 시간, 최화영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돈가방을 들고 지정된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폐건물 뒤편의 한적한 주차장.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요. 채화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 수많은 팬심을 저격하던 미인의 포커페이스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 뒤에 펄펄 끓는 용암 같은 분노를 품은 채 채화영은 협박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허겁지겁 돈가방을 챙겨나가는 모습을 두 사람이 각각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한 사람은 강백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염산월이었습니다. 먼저 강백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강백호는 이미 채화영의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채화영의 동선을 꾸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의감 넘치는 오지라퍼이자 인류의 충만한 휴머니스트. 놀 건 다 놀고 게으름 피우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 최고의 매력남답게 백호는 채화영의 수상한 움직임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화영이 평소와 다르게 초조한 표정으로 돈가방까지 챙겨 외출하는 모습을 본 백호는 직감적으로 뭔가 크게 터진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백호는 즉시 오장미에게 연락했습니다. 장미 씨, 채화영이 돈가방 들고 어디 가는데 나 지금 미행할게요. 장미 씨도 올 수 있으면 와요. 오장미는 현재 마서린으로 위장 잠입 중이었기 때문에 드림그룹 안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서린, 마대창 회장의 손녀이자 재벌가의 금쪽이로 행세하고 있는 장미에게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건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강백호의 긴박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장미의 머릿속에 양아버지 오복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포 크고 목소리도 굵고 성격은 우락부락한 상남자였지만 속은 한없이 여렸던, 자신과 엄마 수키를 살과 피처럼 끔찍이 위하고 사랑했던 복길 아빠. 채화영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그 사람. 장미는 결심했습니다. 가야 해. 복길 아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 장미는 마서린인 척 잠깐 카페 다녀올게요라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고 백호가 알려준 위치로 향했습니다. 한편 전혀 다른 이유로 채화영을 미행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염산월이었습니다. 염산월은 마대창 회장의 후처이자 진홍주의 엄마. 채화영과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채화영의 코디네이터 출신이었죠. 이혼녀로 채화영의 구박을 받으며 시녀 노릇을 하다 보니 늘은 건 눈치와 애교뿐이었지만 여러 번의 노력 끝에 현재는 마대창 회장의 집에서 안주인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잔머리의 대가, 허당기와 푼수짓으로 실수가 잦지만 욕심 많은 남 못지않은 염산월. 그런 산월이 최근 채화영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상태였거든요. 딸 진홍주가 채화영에게 위협받는 상황을 목격한 이후로 산월은 채화영이란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코디 출신이라는 인연으로 그동안 참고 견뎌왔지만 내 딸 홍주까지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월은 채화영의 약점을 잡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채화영이 돈가방을 꽁꽁 싸매고 허겁지겁 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어머, 채화영이 돈가방을 왜 저렇게 들고 나가지? 분명히 뭔가 있어. 산월 특유의 눈치와 잔머리가 풀가동됐습니다. 산월은 하이힐을 신은 채로 허둥지둥 채화영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행이라고 하기엔 좀 서툴렀는데요. 중간에 하이힐 굽이 맨홀 뚜껑에 끼어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택시를 잡으려다 채화영 차를 놓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택시 기사에게 저 앞에 검은 차 따라가 주세요. 영화에서 맨날 이러잖아요. 라고 외쳐서 택시 기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산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안주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딸 홍주를 위해서라면 채화영의 치명적인 약점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했으니까요. 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폐건물 주차장에 도착한 채화영 앞에 협박범이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낀 남자. 채화영이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여기 있으니까 메모리 카드 내놔. 협박범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채화영이 봉투를 열어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려는 바로 그 순간 협박범이 번개같이 돈가방을 낚아채고는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약속이 틀리잖아. 그 돈 안 내려놔. 채화영의 비명 같은 고함이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드림호텔 대표의 체면 따위는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죠. 채화영이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메모리 카드 대신 아무 쓸모없는 빈 SD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속은 겁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던 강백호가 튀어나왔습니다. 도망치는 협박범의 뒤를 전력 질주로 쫓아간 백호는 키 크고 잘생긴 외모에 체력까지 겸비한 최고의 매력남답게 오래 달리지 않아 협박범의 멱살을 낚아챘습니다. 야, 꼼짝 마. 백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해피바이러스 전파자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자의 눈이었습니다. 뒤따라온 오장미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장미는 바닥에 넘어진 협박범을 내려다보며 거친 숨을 고른 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메모리 카드, 진짜는 어디 있어요? 협박범은 당황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에게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는데 강백호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백호가 협박범의 멱살을 다시 움켜쥐며 추궁했습니다. 그 영상 뭐가 찍혀 있었어? 누가 시킨 거야? 솔직하게 안 불면 경찰에 넘긴다. 협박범은 공포에 질려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만 한 거예요. 진짜 메모리 카드는 제가 안 갖고 있어요. 저한테 복사본만 줬다고요. 이 한마디에 백호와 장미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복사본. 그러면 원본은 대체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백호가 다그쳤습니다. 시킨 사람이 누군데? 하지만 협박범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건 진짜 못 말해요. 그 사람한테 줬습니다. 오장미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미의 눈에 양아버지 오복길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 트럭을 몰다가 장미를 도와 반찬 가게 일을 하게 됐던 수키와 장미를 자기 살과 피처럼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 장미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 메모리 카드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죽은 증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처럼 착하고 따뜻하기만 했던 사람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증거라고요. 제발 그 메모리 카드 저한테 주세요. 장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른스럽고 밝고 따뜻하지만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 오장미. 그 장미의 눈에 눈물이 맺히자 협박범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짜 메모리 카드는 제가 없다니까요. 라며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찍이 떨어진 건물 모퉁이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이힐 한쪽이 벗겨지고 스타킹은 올이 나가고 헐떡이며 겨우 따라온 염산월이었는데요. 산월은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눈이 휘둥그레져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채화영이 메모리 카드 때문에 저런 거야? 돈 가방까지 들고 와서 협박을 당하다니. 그 메모리 카드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 독한 애가 저렇게 벌벌 떠는 거지? 염산월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의 약점. 채화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 그것이 바로 저 메모리 카드 안에 있다. 산월은 아직 메모리 카드의 정확한 내용까지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저거 손에 넣으면 내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되는 거야. 강백호와 오장미는 협박범에게서 시킨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끌어냈지만 그 배우가 정확히 누구인지까지는 알아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협박범을 경찰에 넘기면 채화영의 범행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정작 진짜 메모리 카드 원본이 없으니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백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본을 가진 배우를 찾아야 해. 그 사람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어. 장미와 백호는 한적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협박범이 남긴 단서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박범의 전화기에서 발견된 문자 기록, 돈을 전달받기로 한 장소의 특이성, 그리고 협박범이 그 사람한테 죽는다며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점. 백호는 변호사 특유의 논리적 사고력으로 퍼즐을 맞춰나갔습니다. 장미 씨, 생각해봐요. 이 정도로 채화영의 범행 현장을 정확히 알고 심지어 거기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까지 파악한 사람이면 채화영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외부인이면 불가능해요. 내부자,
그것도 채화영의 뒤실을 직접 처리하는 수준의 사람이라고요. 오장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강혁, 채화영의 그림자,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 매섭고 예리한 눈빛. 채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충실한 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백호 씨, 혹시 이강혁일 수 있을까요? 장미의 말에 백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강혁, 맞아요. 가능성이 높아요. 채화영의 범행 현장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뒤처리를 직접 한 사람이죠. 그게 이강혁이에요. 바로 그 시각, 이강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협박범에게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은 곧 계획이 틀어졌다는 의미였지만 이강혁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강혁에게는 이미 플랜 B가 있었거든요. 협박범이 잡히더라도 그 전과자는 이강혁의 진짜 정체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포폰, 중간 연락책, 직접 만남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강혁은 채화영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협박범 건 제가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채화영은 분노와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실장, 빨리 처리해. 그 메모리 카드 반드시 회수해야 해. 마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난 끝이야. 이강혁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충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전화를 끄는 이강혁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충성스러운 신복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서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강혁의 진짜 목표는 메모리 카드를 채화영에게 돌려주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채화영이 불안에 떨수록 이강혁을 더 필요로 하게 되니까요. 채화영이 자신 없이는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야 이강혁은 영원히 채화영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비뚤어지고 뒤틀린 소름 끼치는 집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강혁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백호는 협박범의 전화 기록을 분석해서 지시를 내린 번호가 대포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포폰으로 통화한 위치 기록을 추적해보니 통화 장소 대부분이 드림호텔 반경 500m 이내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확실한 단서였습니다. 배우는 드림호텔, 즉 채화영의 영역 안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백호는 이강혁에게 직접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대놓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강혁이 스스로 꼬리를 밟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백호는 이강혁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강혁 씨, 강백호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채화영 대표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강혁은 전화를 받는 순간 미세하게 긴장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서 하시죠. 이강혁은 이 만남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강백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떠보면서 동시에 슬쩍 채화영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흘려서 채화영을 더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시내의 한적한 카페. 겉으로는 평범한 오후의 만남 같았지만 두 사람 다 상대방의 속내를 읽으려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테이블 위에서 부딪히는 것 같은 긴장감이었는데요. 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채화영 대표를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강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상당히 곤란해하고 계시죠. 백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협박범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카드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아세요? 이강혁이 짧은 침묵 후에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대표님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걸 보면 보통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호는 이강혁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했지만 눈동자가 순간 왼쪽으로 미세하게 흔들렸거든요. 백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다. 아니, 이 사람이 핵심이다. 하지만 백호는 여기서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강혁을 완전히 궁지에 몰 직접적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대신 백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강혁 씨, 나중에 채화영 대표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더 생기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강혁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요.
저도 강백호 변호사님과는 이야기가 통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대화의 진짜 의미가 뭐였을까요? 이강혁은 강백호에게 나는 최화영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었고, 강백호는 너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팽팽하게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장민은 또 다른 무게의 고민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마서린으로 위장 잠입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였거든요. 장민은 백호에게 자신의 딜레마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백호 씨,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메모리 카드를 손에 넣어서 경찰에 제출한다고 쳐요. 그러면 수사가 시작될 거고, 그 과정에서 마서린이 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느냐는 질문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서린이 아니라 오장미라는 게 들통나면 최화영의 더 큰 비밀을 파헤칠 기회를 영영 잃는 거예요. 백호는 장미의 말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이성은 당장 증거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장미를 사랑하는 남자로서의 마음은 장미 씨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목소리 사이에서 백호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어요. 장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백호 씨, 메모리 카드는 백호 씨가 보관해요. 나는 다시 마서린으로 돌아가서 최화영의 다른 비밀을 더 파헤칠게요. 복길 아빠의 복수도 해야 하고 친아빠 마동석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하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요. 백호는 장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치면 영영 못 잡을 것 같은 손. 장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면서 백호의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약속해요.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빠져나와요. 장미 씨가 다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장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메모리 카드 안에 마동석 관련 영상이 있을 거라는 정황은 충분했지만 아직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었거든요. 만약 진짜로 친아버지의 실종에까지 최화영이 관여한 거라면 양아버지를 죽이고 친아버지까지 실종시킨 사람이 같은 인물이라면 이건 장미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난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강철 멘탈의 여전사였으니까요. 장미는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복길 아빠, 기다려요.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요. 장미는 백호와 헤어진 뒤 곧바로 마서린의 가면을 다시 쓰고 드림그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장미가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엄마 정숙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장미는 반찬 가게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서린으로 위장하고 있는 지금 엄마를 만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장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미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조심스럽게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희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는데요. 사법시험 1차 합격자로 영민한 두뇌의 지성미를 갖췄던 그녀. 불의의 사고로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지만 맑고 밝은 심성은 그대로인 정숙희. 요리 솜씨 하나는 다행히 남아서 단골이 끊이질 않는 반찬 가게를 장미와 함께 꾸려가고 있었죠. 장미의 발소리를 들은 숙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단 1초. 5세의 지능으로 퇴행한 정숙희였지만 자신의 딸을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미 왔다. 정숙희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수하고 정 많고 따스하고 아름다운 심성 그대로의 아이같이 해맑은 웃음. 장미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그동안 꾹꾹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야, 엄마, 장미. 장미가 숙희에게 다가가 꼭 안았습니다. 마서린의 가면도, 드림그룹의 위장도, 메모리 카드의 쟁탈전도 이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장미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던 딸이었습니다. 숙희는 장미의 등을 토닥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장미는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는데요. 옆에서 보면 웃긴 장면이었지만 이 두 모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장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희는 장미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작은 손으로 살살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장미 울면 안 된다. 울면 예쁜 얼굴 못생겨진다. 장미는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안 울게. 엄마 보니까 벌써 기분 좋아졌어. 숙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장미, 밥 안 먹었다. 내가 맛있는 거 해준다. 장미는 숙희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엄마가 해주는 거면 뭐든 맛있어. 숙희는 신이 나서 뒤돌아가 부엌에서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따스하고 순수한 엄마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장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결의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아버지 오복길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 친아버지 마동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내겠다. 그리고 이 맑고 순수한 엄마를 상처 줬던 모든 것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마동석, 마 회장의 아들이자 숙희가 운명처럼 사랑했던 남자. 인정 많고 누구에게나 따스했던 젠틀한 모범생. 그 남자가 어느 날 의문의 실종으로 사라지고 그 뒤에 채화영이 있었다면. 장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숙희에게서 사랑하는 남자를 빼앗고 양아버지 복길까지 죽인 채화영. 그 여자를 반드시 무릎 꿇리겠다는 장미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반찬 가게를 나서는 장미의 뒷모습을 숙희가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미도 돌아서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선 장미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다 끝나면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장미가 숙희와 함께 잠시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그 사이 같은 시각 마대창 회장의 저택에서는 또 다른 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염산월이 돌아온 겁니다. 하이힐 한쪽이 완전히 망가지고 스타킹은 올이 줄줄 나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로 헐떡거리면서 저택에 들어온 산월. 양금순 도우미 아줌마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산월은 아무것도 아니야. 운동했어, 운동. 하며 손사래를 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산월은 침대에 누워 심호흡을 하며 오늘 목격한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채화영이 돈가방을 들고 나갔다. 폐건물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돈가방을 빼앗기고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강백호와 마서린이 나타나 그 상대를 잡았다. 메모리 카드라는 단어가 여러 번 오갔다. 채화영이 그 메모리 카드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산월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채화영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그게 바로 그 메모리 카드야. 그 안에 채화영이 죽을 만큼 무서워하는 뭔가가 들어있어. 산월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채화영의 동창이자 코디네이터로 오랜 세월 곁에서 봐온 산월이었기에 채화영이 저 정도로 무너지는 건 처음 본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산월은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잔머리의 대가였지만 허당기도 있는 사람이라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채화영에게 걸리면 딸 홍주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산월은 이 정보를 가슴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마대창 회장에게 언제 어떻게 이 카드를 꺼낼지 그 타이밍을 치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 회장님한테 바로 말할까? 아니야. 아직은 일러. 채화영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 딱 그 타이밍에 결정타로 쓰는 게 맞아. 그래야 나한테 오는 이익이 최대가 되지. 산월은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딸 홍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한 엄마와 둘이 살다 보니 남은 건 눈치뿐인 홍주. 계산은 빠르지만 결정적 순간에 허당기가 나오는 자기를 닮은 딸. 강백호를 오매불망 짝사랑하면서 돌아오는 건 차가운 응답뿐인 불쌍한 홍주. 산월은 홍주를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허당 야심가에서 진짜 계략가로 한 단계 진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강혁은 자신의 방에서 메모리 카드 원본을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협박범이 강백호에게 잡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협박범은 이강혁의 진짜 정체를 모르도록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강혁은 메모리 카드를 빛에 비춰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하나에 채화영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복길 살해 영상, 그리고 마동석 관련 통화 녹음. 이 두 가지를 쥐고 있으면 채화영은 절대 이강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자기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강혁의 마음 한쪽에서 또 다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준호,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 차갑고 치밀한 완벽남.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철벽남. 그 강준호가 사실은 채화영이 낳고 버린 아들이며 이강혁 자신이 생부라는 비밀. 강남봉이 입양해서 키운 아이. 이강혁은 강준호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채화영과의 관계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도, 그리고 강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면 그 차갑고 냉철한 아이가 과연 자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강혁은 메모리 카드를 서랍 깊숙이 다시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인물의 시계가 같은 시간을 향해 째각째각 돌아가고 있습니다. 채화영은 메모리 카드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강혁은 양쪽을 모두 조종하며 자신만의 판을 짜고 있습니다. 강백호는 이강혁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고, 오장민은 마서린의 가면을 쓴 채 채화영의 심장부에서 더 큰 진실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산월은 채화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 타이밍을 노리며 숨을 죽이고 있죠. 메모리 카드 하나를 둘러싸고 5명의 인물이 각자의 욕망과 목적을 품은 채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이 상황.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 안에 잠들어 있는 마동석의 비밀은 오장미에게, 마대창 회장에게, 그리고 강준호에게 어떤 충격파를 안겨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신 분들만 다음 예상 줄거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오는 즉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강혁과 강백호의 본격적인 두뇌 싸움, 그리고 오장미가 마침내 마동석의 실종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소름 돋는 전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